과일은 맛있지만 그만큼 혈당이 많이 올라갈까봐 먹기 두려운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런 과일 중에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루베리가 정말 당뇨에 괜찮은 과일인지 직접 혈당 실험을 통해 확인해보며 블루베리를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도움이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당뇨인의 과일 섭취 기준을 보면 블루베리는 보통 약 80g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는 이 적정량을 기준으로 절반인 40g과 권장량인 80g 그리고 2배인 160g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실험에 사용한 블루베리는 냉동 블루베리입니다.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냉동 블루베리도 그냥 먹기보다는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서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그냥 먹었던 적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흐르는 물에 간단히 씻어서 준비했습니다. 저울을 이용해 블루베리 40g, 80g, 160g을 각각 준비했고 이 양에 따라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또 실험을 준비하다 흥미로운 연구를 발견했는데 블루베리를 빵 같은 탄수화물과 함께 먹었을 때 오히려 혈당 상승이 완만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이 실제로도 그런지 확인해 보기 위해 추가 실험도 진행해 봤습니다. 참고로 블루베리의 영양 정보를 보면 100g 기준으로 탄수화물은 약 14g 정도이고 그중 당류는 약 10g 정도입니다.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한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당 실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블루베리 40g을 먹었을 때, 두 번째, 블루베리 80g을 먹었을 때, 세 번째, 블루베리 160g을 먹었을 때, 네 번째, 빵만 먹었을 때, 다섯 번째, 블루베리 80g과 빵을 함께 먹었을 때입니다. 그럼 바로 혈당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블루베리 40g을 먹어봤습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111, 식후 1시간은 126, 식후 2시간은 113이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로 블루베리 80g을 먹어봤습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98, 식후 1시간은 134, 식후 2시간은 118이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36 정도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로 블루베리 160g을 먹어봤습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99, 식후 1시간은 170, 식후 2시간은 130이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71 정도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빵만 먹었을 때입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105, 식후 1시간은 175, 식후 2시간은 156이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70 정도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빵과 블루베리를 함께 먹어봤습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114, 식후 1시간은 199, 식후 2시간은 135가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85 정도 상승했습니다. 혈당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혈당 반응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블루베리의 적정 섭취량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인 기준을 잡아볼 수 있었습니다. 당뇨병 학회에서는 블루베리를 한 번에 약 80g에서 100g 정도 섭취하는 것을 과일 1회 분량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측정해보니 이 범위가 비교적 적절해 보였습니다. 반면 권장량의 2배인 160g을 먹었을 때는 생각보다 혈당 상승이 꽤 크게 나타났습니다. 블루베리가 건강에 좋은 과일이라고 하더라도 양이 많아지면 결국 섭취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혈당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80g은 남성 손 기준으로 한 줌 정도 되는 양입니다. 개수를 세어보니 44알 정도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 역시 어디까지나 제 기준이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 블루베리를 드셔보는 분들이라면 약 40g 정도의 소량으로 시작해보고 혈당 측정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수로 알려드리면 20알에서 40알 정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탄수화물과 함께 먹었을 때의 혈당 반응입니다. 빵만 먹었을 때보다 빵에 블루베리를 함께 먹었을 때를 보면 1시간 혈당 상승은 15 정도 높았지만 2시간 혈당을 보면 훨씬 더 빠르게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빵과 함께 먹는다면 블루베리의 양을 좀 줄여서 40g 정도로 먹으면 1시간 혈당에도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블루베리를 함께 먹었을 때 혈당 반응이 조금 더 완만하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연구에서 설명하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과일이기 때문에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를 하는 분들 중에는 과일을 아예 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연구들을 보면 블루베리는 단순히 당만 공급하는 과일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빵이나 밥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전분이 소화 과정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이 포도당이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가면서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혈당 상승은 음식 속 당의 양뿐 아니라 소화 속도와 흡수 속도, 그리고 몸이 포도당을 처리하는 능력에 의해 함께 결정됩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을 포함한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일부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기보다는 조금 더 완만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일부 연구에서는 베리류의 폴리페놀이 장에서 포도당이 흡수되는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포도당이 한꺼번에 빠르게 흡수되는 대신 조금 더 천천히 들어오게 되면 식후 혈당의 최고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도 소화 속도를 완만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블루베리가 혈당을 낮추는 음식이라고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 식사를 할 때 혈당 반응을 조금 더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일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당뇨가 있거나 혈당을 관리하는 분들은 블루베리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몇 가지 방법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양을 정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루베리는 건강에 좋은 과일이지만 결국 과일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번에 약 40g에서 80g 정도, 작은 한 줌 정도가 비교적 부담이 적은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탄수화물 식사와 함께 먹는 방법입니다.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많이 먹기보다는 빵이나 밥 같은 탄수화물 식사를 할 때 조금 곁들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 속도를 조금 완만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실험 결과처럼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 혈당이 높아질 수 있으니 20알 정도 조금씩 드셔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 식품과 함께 먹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조금 넣어 먹거나 견과류와 함께 먹는 방법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들어가면 소화 속도가 조금 더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혈당 변동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활용하기 좋은 블루베리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블루베리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기보다는 작은 한 줌 정도를 탄수화물 식사나 단백질 식품과 함께 먹는 방식으로 활용하시면 혈당 관리에도 비교적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블루베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혈당 관리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상들을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